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명 관련해서 최소 영상 30개 이상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이명 관련한 영상들 진짜 많죠. 무엇이 나한테 맞을까? 비교하는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방법을 써봤는데 안 되네 라는 생각에 바로 바른 것으로 바꿔서 또 며칠 해보다가 마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색이 탁해지고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치료법을 다 섞어서 해보거나 찔끔찔끔 한다고 해서 치료에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만 더 지치고 치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짧은 주기로 막 여러 가지를 시도하시기보다는 하나의 치료법을 골라서 최소 한 달, 길게는 6개월까지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사람마다 상태와 증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해봤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은 꼭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전문가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법을 소개하는 한의사분들이 계시니까 그 중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딱 10초만 하면 이명이 사라지는 스트레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오늘 3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명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귀에 산소와 영양분을 막 공급해주는 혈관과 또 여러 노폐물과 독소들을 막 배출해주는 림프관, 이 2가지가 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이 혈관과 림프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그것들을 싸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항상 풀어주는 것은 요 혈관 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스트레칭은요,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저항을 이용해서 훨씬 더 똑똑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10초만 투자하면 되니까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스트레칭은요, 굴곡 운동입니다. 턱을 먼저 밑으로 가슴에 닿도록 내려주시고 양쪽 손으로 이마를 받쳐주세요. 받친 상태에서 턱은 자꾸 내리려고 하시고 이마를 받쳐주는 힘을 서로 저항해 줍니다. 10초 가겠습니다. 이렇게 10초만 해도 어떠셨어요? 목 앞쪽에 힘이 들어오죠. 이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은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인데요. 이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이 효과적으로 풀어질 때 귀로 가는 혈관이 순환이 활발해질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다음 2번째는요, 우리 회전 운동 해볼 건데요. 이번 어깨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를 딱 고정한 상태에서 고개 한쪽으로 끝까지 밀어주실게요. 끝까지 밀어준 상태에서 이미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쭉 자극이 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극을 일으키려면 손가락 사용해서 저항 운동 해주시면 좋아요. 귀 양쪽으로 뼈를 잡고 이 상태에서 저항하실게요. 손가락은 머리를 밀고 머리는 손가락을 열고. 우리 반대로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어깨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고개만 끝까지 돌려서 잡고 저항 주실게요. 이 회전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굴곡 운동에서도 흉쇄유돌근을 좀 풀어줬었는데, 흉쇄유돌근은 실제로 양 2가지 갈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회전 스트레칭 할 때 조금 더 많은 범위의 흉쇄유돌근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압법도 알려드리지만 사실은 스트레칭이 가장 간편하다 보니까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 침을 놓기 전에도 침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많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3번째 운동은요, 신전 운동입니다. 턱을 위로 들어주시고요. 고개 깍지 껴서 목 뒤에 받쳐주실게요. 그래서 고개는 뒤로 젖히려고 하고, 우리가 이 깍지 낀 거는 머리를 숙이려고 하면서 서로 저항 주실게요. 어떻게 뒤쪽에 힘이 들어가셨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이 스트레칭은 두 판상근과 후두하근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데 특히 이 판상근과 후두하근 같은 경우에는 경추에서 두개강 전체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다 보니까 이 근육 사이에 혈관뿐만 아니라 신경이 정말 많이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신경순환에 정말 중요한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이 두개강 안의 압력을 조절하는 부분이어서 두개강 안의 열과 압력을 훨씬 내려주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명으로 인한 두통, 불면에도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육이 풀어지는 게 있어서 내적 운동과 외적 운동을 같이 해서 훨씬 더 효과를 내는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스트레칭 방법에서 어떤 부분들을 딱 잡고 움직였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동 범위를 늘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과가동이 되면서 더 많이 이렇게 꺾게 되면서 조직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약간의 위험성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런 같은 저항 운동을 주면 가동 범위를 아주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힘의 교환만으로도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시간도 들지 않으면서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지압법보다 훨씬 쉽지 않으셨나요? 이명으로 인한 고통 정말 쉽지 않은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 때문에 잠에서 깨어야 될 때는 진짜 짜증도 나고 피로도 나고 이러는데 요즘 제가 시도하고 있는 습관 하나가 있는데요. 잠에서 깨자마자 미소를 짓는 건데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미소를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짓게 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그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대요. 우리 이명으로 많이 괴롭지만 잠에서 깼을 때 이 미소 유지하면서 같이 스트레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거 진짜로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거든요. 열심히 우리 미소 유지하면서 많이 웃으시고 이명에서 해방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에서 이런 식으로 이명 약 없이 치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목동에서만 43,000명의 환자를 만나온 이비한 한의원의 대표원장 민예은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여성분은 14년 동안 이명을 고생하셨는데 6개월 만에 완치가 되셨습니다. 이 여성분이 이명이 너무 심하셔서 혈액순환제 당연히 처방받으셨고요.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하고 불면이 일어나게 되니까 신경 안정제도 처방받으시고 병원 가서 MRI, CT부터 별의별 검사를 다 했는데도 낫지 않아서 많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이명의 치료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약의 성분 때문입니다. 이명의 원인 중에 귀 속에 끝까지 피가 도달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귀에도 피가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귀 끝까지 피가 가지 않아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마치 꽃이 시들듯이 귀가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말초 혈액순환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귀의 혈관기를 넓게 열어줘서 혈액이 잘 도달하도록 하는 은행잎 추출물로 만들어진 약을 처방해 줍니다. 문제는 이명의 원인이 워낙 다양한데 말초 혈액순환만을 위한 약을 처방받다 보니까 이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초 혈액순환이 관계된 이명은 실제로는 30% 이상이긴 하지만 그 원인만 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임상 현장에서는 적은 편이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먹고도 낫지 않는다라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만약에 이명의 원인이 단순히 그 부분에 말초 동맥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약 없이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이명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명이 생기는 원리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명이 왜 생기는지 원리를 보면 먼저 소리가 귀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뇌에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각세포, 우리가 유모세포라고도 불러요. 그 유모세포가 어떠한 이유로 고장나게 돼서 이렇게 쭉 퍼지게 되면 제대로 된 신호가 전달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고 뇌는 그것을 더욱더 예민하게 인식하게 되는 게 바로 이명이 생기는
있는 원리인데요. 짱짱하고 건강한 유모세포는 탄성이 좋아서 소리가 주는 파동에 따라서 정말 살랑살랑 유연하게 정확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몸의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유모세포 역시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동이 딱 들어왔을 때 이상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탄성력이 떨어져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되면 뇌가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 손상 지점에서 더욱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소리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이 청각세포는 왜 손상되었을까요? 귀는 다르게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감각기관이에요. 눈은 내가 안 보고 싶으면 감으면 되고, 코도 막으면 되는데, 귀는 내가 잘 때건 일어날 때건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하루 종일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다 보니까 환경에 정말 잘 노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어폰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끄고 있거나, 직업적으로 공사 현장에 가서 시끄러운 소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거나, 군대에서 사격 총소리에 놀래서 손상을 입어서 이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나 과로가 오래되다 보면 산화돼서 그 세포들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잠을 못 자게 되면 손상된 세포가 재생할 시간을 못 주게 돼서 또 이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갱년기와 같은 호르몬 불균형이 오게 되면 이 또한 자율신경 부조화를 일으켜서 이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귀에 독소를 주는 이독성 약물들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을 과다 복용할 때에도 이명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청각세포를 회복하려면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주면 좋아요. 먼저 몸의 기운과 체력을 올려주는 한약 치료가 있을 거고요. 구조를 바로 세워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시켜주는 순환 치료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힘을 잃어서 쓰러져 있으니까 유모세포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서 재활시켜줄 수 있는 운동 치료가 있을 건데요. 이명희 치료를 이비인후과 질환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질환을 보고 치료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귀의 유모세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소리 재활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내 몸의 체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경우, 특히 만성적인 이명의 경우에는 불면,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내 몸이 지쳐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기록이 너무 떨어졌다 라고 하는 그 상태는 사실상 내 몸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 우리 한의학적으로 허증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허증 상태를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보충해주고 인체의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약치료인데요. 이비한 한의원에서는 이를 활청탕이라고 부릅니다. 활청 외치요법은 말 그대로 청각세포를 활발하게 살리는 외부적인 치료 요법을 이야기하는데요. 한의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의 몸에 의료용 망치를 통해서 골타로 두드린다든지, 뼈를 이렇게 따닥따닥 맞춰주는 추나치료라든지, 침치료라든지, 도침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전신의 모든 순환기를 열어주는 것을 활청 외치요법이라고 합니다. 뼈 사이사이로 우리가 신경과 혈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신경과 혈관이 뼈가 틀어져 있으면 압박이 일어나서 그 부분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주는 것이 순환을 전체적으로 늘려주는 방법이 됩니다. 손상된 유모세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절한 운동을 실제적으로 시켜줘서 우리가 탄성을 회복시켜서 유모세포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 재활 훈련, 또 소리 재활 치료,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데요. 소리 재활 치료는 이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주파수를 찾아서 환자 개개인마다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서 집에서 스스로 들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유모세포는 운동세포예요. 그래서 실제로 약물 주입이나 화학적인 그런 요법들보다는 실제로 파동이라는 물리적 자극을 주었을 때 조금 더 빨리 치료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음을 통해서 건강한 파동으로 건강한 반응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뇌에서도 그것을 새로 인식해서 이명을 없애고 정상적인 청력으로 받아들이는 신호가 완성되거든요. 그런 청각신경로를 리세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명 치료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요, 바로 이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진짜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100번씩 강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명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뇌에 너 이거 이명 없어지지 마라 라고 주문을 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명이 움직이는 그 청각신경 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와 닿아 있어서 이명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 감정적 상태는 다시 인체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다시 이명을 심화하게 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빠지게 돼서 전 세계의 이명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부분을 재훈련시켜주고 환자한테 인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역시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명을 마치 꼭 잊어야 되는 연인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계속 그 안에 빠져서 그 사람은 나를 다 잊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계속 나 혼자만의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하지 않으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오히려 사람들 만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주위로 이렇게 환기를 돌려주게 되면 서서히 그것을 잊게 되고 마침내 이명에서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명 환자분들을 다룰 때 의사들도 참 힘든 점이 있어요. 딱 이렇게 안정되게 의사를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좋으신데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서 또 인터넷에 각종 그런 부정적인 정보들을 막 탐닉하시고 건강 염려증으로 빠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명을 잊기로 했으니까요. 다른 감각들을 자극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예쁘고 화려한 거 보는 시각을 준다거나 좋은 냄새로 릴렉스하는 후각에 이렇게 준다거나 뭐 마사지나 이런 것들을 촉각으로 이렇게 여러 감각들로 이렇게 감각들을 분산시키면 자율신경도 안정이 되고 이명에서 벗어나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도 없는 이명치료 너무 답답하셨죠? 이 영상이 이명에 대한 정말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원장님 이명에 좋은 영양제는 없을까요? 하시면 저는 딱 이것만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명난청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한의사 민예은입니다. 혹시 평소에 영양제 잘 챙겨 드시나요? 이명은 특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신경이 손상되고 뇌가 과민해져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반대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손상된 유모세포를 복구하고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에 맞는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하루에 계란 20개? 같이 이렇게 음식으로만 섭취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꼭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명 완화에 좋은 영양제가 혹시 있을까요? 이명 난청은요, 아직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진짜 많은 우리 의료인들한테도 정말 난제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명에는 딱 명확한 약이 없다, 이것 때문에 많이 답답하신 거잖아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밝혀진 것도 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진료하고 연구하면서 이 정도는 환자분들한테 좀 추천드릴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모아왔어요. 4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B12예요.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타민 B12를 이렇게 먹도록 해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떤 영양제들은 농도를 꼭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뭔가 쌓이고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 비타민 12는 수용성이라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몸에서 물로 다 또 빠져나가는 거여가지고 이 부분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아연이에요. 아연은 귀 안에 청각 기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여러 신경과 신경 사이의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 사이에 신경 전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또 소리를 감지해서 뇌로 우리가 소리가 들어가게 해줄 때 이 청각 유무세포가 잘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손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 아연이 쓰여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연의 농도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인성 이명난청, 아연을 보충시켜주면 그 아연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명난청이 치료된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손상이나 병의 진행에 있어서 귀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되게 중요하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줄여주고 또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은 늘려주는 정말 대표적인 항염증 작용을 가진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약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이지만 영양제에 관해서는 저보다 약사님들이 훨씬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용량을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용량들을 보니까 EPA 플러스 DHA 함량이 2000mg 이상인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는 복합 영양제예요. 산화질소는 인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중 하나인데, 이것은 말초혈관, 그러니까 우리 끝에 있는 부분, 특히 귀도 말초혈관이죠. 끝에 있는 부분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확장시키는 곳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막 들어가서 혈액순환이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환자분들에게 임상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좋다라는 근거가 있고 실제 좋은 결과를 얻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산화질소 생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영양제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잠시 출장 다녀왔을 때에도 진짜 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영양제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혹시 이명이 좋으니까 이 4개 영양제 한 번에 다 섭취해도 되나요? 한 번에 다. 이 4개 영양제는 한 번에 다 섭취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영양제를 우리가 함께 섭취하냐 함께 섭취하냐 아니냐는 그 영양제의 각각의 작용 기전들이 서로 겹치느냐 겹치지 않냐, 또 만약에 겹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몸에 문제를 주거나 무리가 주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는 서로 작용 기전이 조금 달라서 같이 섭취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환자분의 몸의 상태나 어떤 것을 따라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같이 먹으면 요거는 좀 용량을 조절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는 정말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약이랑 이 영양제를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네, 이 부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결론만 딱 정해드릴게요. 비타민, 미네랄 복합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약과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처방약과 같이 꼭 섭취하면 안 되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어요. 타나민, 진코민, 기넥신과 같은 은행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약이자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복용자이시거나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시거나 당연히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환자분들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하면, 또 생리통이 있거나 하면 타이레놀 많이 드시잖아요. 타이레놀도 있고 이부프로펜도 있고 아스피린, 이것도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접근이 가능한 이 진통제랑도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항생제들, 나 어디 염증 있어서 약국에서 처방받거나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는 항생제들이나, 나 부종이 있어가지고 이뇨제나 또 고혈압 약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복용하고 있는데 같이 처방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다 확인을 받으시고 적용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이명에 좋은 영양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명 결코 만만치 않아서 우리 환자분들도 공부할 게 너무 많으시죠? 저도 이명을 치료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공부할 것이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명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서 생긴 병이에요. 내 몸을 케어해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SOS를 울리고 있는 건데요. 혹시 내 몸에서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보약 한 사발 들이마신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만 알면 이명난청 제발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대째 이어온 이명한의사 민예은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난청이 8번이나 재발하신 환자분의 사례인데요. 이 환자분은 대학병원 간호사 선생님이셨어요. 이게 난청이 8번이나 재발하다 보니까 결국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 위기에서 치료를 시작하셨거든요. 결국 치료한 후에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환자분의 사례를 예시로 왜 난청이 8번이나 재발하게 되었는지, 이명과 난청을 재발하지 않고 뿌리 뽑으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저주파성 난청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요, 이렇게 재발하게 되면 마치 귀에 소음이 꽉 막힌 듯한 그런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50%의 환자가 20, 30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돌발성 난청 중에 조금 흔한 질환이기는 해요. 이런 난청이 7개월 동안 무려 8번이나 재발한 이유는요, 우리가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중이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초반에 잠깐 급성염증은 항생제 먹으면 바로 사라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자꾸 재발되다 보면 얘가 만성으로 빠지게 되면서 만성염증이 되거든요. 이 환자분의 케이스도 중2가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속에 달팽이관에 만성염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런 뇌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는 조금만 무리해도 다시 재발하게 되는데 그만큼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2021년 10월에 증상이 나타난 후에요.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난청이 생겼다 다시 풀렸다 생겼다 풀렸다를 반복해 하셨어요. 초반에는 대학병원 간호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처방받기에는 유의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처방을 받으시면서 빨리빨리 호전이 되었다가 여러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약을 먹는 시간도 길어지고 낫는 시간도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약이 듣지 않는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재발하면 다시 낫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생겨서 열심히 이제 인터넷 서치하게 되시고 이명난청 전문 한의원을 이렇게 수소문한 끝에 저희 이비한 한의원에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내원 후에 5가지 이명난청 관련된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이 환자분은 급성 저주파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낮은 음을 듣는 청력이 떨어졌다 좋아지는 것을 반복하다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발작적으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이명과 난청, 귀 먹먹함까지 함께 이렇게 오게 되는 메니에르라는 병으로 진행되고 좀 더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의 청력의 저하를 막고 빠르게 귀 먹먹함과 이명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분은 가장 큰 불안의 원인이었던 재발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었어요. 일단 급성계는 일괄적으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처방은요, 급성염증에 정말 효과적이고 탁월한 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급성 저주파성 난청뿐만 아니라 안면마비 초기라든지 돌발성 난청 초기에는 급격하게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약이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염증만을 가라앉히는 약물보다는 내 몸의 면역력, 특히 귀 주변의 순환과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전반적으로 신체의 건강 상태를 돋아줄 수 있는 이제 한약을 처방하게 되고 또 일주일에 2번 오셔가지고 뼈 맞추시고 귀 주변에 침치료를 하는 등의 여러 침치료도 병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환자한테 중점적으로 치료했던 거는 소리 재활 치료입니다. 소리 재활 치료는 미세 음향 에너지를 들려줘서 청각세포를 자극하는 이명난청 치료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한의원이나 이렇게 정형외과 가서
하면서 물리치료 받잖아요. 전기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소리치료도 이와 비슷하게 청각세포를 물리적으로 재활 운동을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굳어있는 청각세포의 탄성이 되살아나서 청력 손상을 예방하고 지연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소리 재활 치료는 해외 유명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청각 유무세포가 소리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작은 소리 에너지인 역치 수준의 미세 음향 에너지를 각 주파수별로 발생시켜서 자극을 주었을 때 2주를 실행해 본 결과 일반 그룹의 청력 개선에서는 43.8%였던 반면 소리 재활 치료 그룹에서는 청력 개선이 78.3%로 무려 35% 이상 청력 개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모세포는요, 각각의 담당하는 특정 주파수 영역대가 있거든요. 유모세포가 쓰러져 있을 때는 그 세포가 담당하는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줌으로써 탄력을 회복하라고 깨워주는 것이 우리 소리 재활 치료예요. 근데 특정 주파수를 들려주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위치상으로 그 부분의 유모세포가 마치 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듯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영양이나 약물로 이렇게 특정 타겟을 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치료 효과가 크게 됩니다. 또한 소리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뇌의 부분은요, 동일한 주파수대의 영역과 뇌 안에 있는 영역이 하나의 커플이 돼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리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그 주파수의 유모세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은 이거와 같이 커플링된 청각뇌 안에서 소리를 감지하고 있는 그 영역과 재조정, 그러니까 리세팅이 일어나게 돼요. 일종의 리부팅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랑 비슷하게 조금 더 청각신경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더 천천히 복구를 도와주면 훨씬 더 재발할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거네요. 네, 훨씬 더 안정화를 할 수 있겠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교대 근무를 계속 이렇게 하시게 되면서 수면 패턴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교대 끝나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해도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자꾸 깨는 것을 반복해서 피로가 더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로가 잘 풀리고 수면 리듬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한약 처방과 수면법 같은 것들을 잘 안내를 드렸었고요. 또 이분은 수족냉증이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족냉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복부의 온도가 따뜻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복부 심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확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관련한 복부 심부 온열 치료도 같이 해드렸고 또 음식 중에서 특히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이 있어요. 이분은 커피를 계속 마셨었는데 우리 커피 대신 생강차로 바꾸시면 어떠냐, 인삼차로 바꾸시면 어떠냐, 이런 것들은 다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바꿔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놀라고 힘든데 나은 듯 하다가 재발되면 이게 또 다시 재발할까봐 많이 불안하게 쌓이게 됩니다. 이 불안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치료로 완전히 졸업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이비한 한의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난청이 소음에 공격을 많이 당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조용한 곳 찾아서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조용한 소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을 극복해보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 이명 관련된 영상 막 찾아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과가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는데요. 의료진에게도 이게 너무 일상적인 거라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알아서 잘 지키시겠지? 하고 말 안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도 4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치료를 도와드리다 보니 모든 주의사항들을 매번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명을 치료할 때 꼭 피해야 하는 이명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6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조용한 장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명난청이 소음에 공격을 많이 당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조용한 곳 찾아서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조용한 소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정말 바람 소리도 나지 않고 환경 소음도 나지 않고 어떤 것도 나지 않으면 마치 흰 도화지에 약간의 물감만 있어도 확 튀듯이 너무 선명하게 이명이 들리는 게 문제예요. 이명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이명을 더욱더 잘 인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조용한 곳을 삼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바람 소리도 나고 환경 소리도 적당히 나서 이명을 적절하게 가려주면 이명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데 너무 조용한 경우에는 이명 소리만 딱 튀게 되니까 뇌에서 인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주변 소음은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냐면 내 이명 소리가 이만큼이면 이것보다 살짝 낮게 살짝 낮은 수준으로 그럼 딱 이 차이만큼만 느끼잖아요. 이 차이가 최대한 작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사일런스한 방에 들어가면 원래 평소 이명 환자가 아닌 사람도 이명을 느낄 수 있어요. 생리적으로도 이명이 잠깐 들렸다가 나타나는데 잠깐 뭐 삐하고 말고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안 느끼잖아요. 너무 젊어서. 그거는 이제 생리적으로 원래 일어나는 일이어서 너무 조용한 데 가면 아무 소리 나지 않으니까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 이명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투쟁, 도피 반응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인간은 투쟁, 도피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원시적으로 우리가 호랑이 이런 거 만났을 때 내가 이 호랑이를 앞에 두고 지금 당장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이 호랑이랑 맞서 싸울 것인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런 투쟁, 도피 이 반응은 인간의 본능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박동을 막 빠르게 하고 막 동공 확장해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반응들이 이명을 악화시킵니다. 지금은 호랑이가 이렇게 있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환경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도 막 심각한 뭐 재난 영화나 뭐 살인 영화나 이런 영화들을 볼 때 저희가 시각적으로는 투쟁 도피 반응이 딱 살아나 자극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사가 떠오르지 않으시겠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그때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요. 또 내가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걸 구경한다거나 뭐 인터넷에서도 되게 안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다거나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이어서 하면 안 좋은 그런 대화들을 쭉 이어나간다거나 하는 것들 전부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자극에서는 최대한 빨리 벗어나서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노래를 너무 듣는 것도 좋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명을 가리고자 진짜 노래를 정말 하루 종일 틀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적당한 소음은 좋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소음을 틀어놓게 되면 당연히 귀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귀의 유모세포를 더욱더 손상시켜서 이명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60-60 법칙이라고요. 60분 이하로만 연속해서 들어야 되고 전체 볼륨의 60% 이하로만 듣는 거. 그것이 우리가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60-60 법칙인데 이거 꼭 따라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꽂고 자는 것이 제일 안 좋아요. ASMR, 백색소음 전부.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젊은 분들이 저 갑자기 돌발성 난청 왔어요. 이명 난청 왔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꽂고 자고 다음날 저희한테 오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꼭 꽂고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할 때는 시중 예약을 반드시 걸어놓고 주무셔라. 이어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틀어놓는 거는 괜찮나요? 이어폰은 귀 자체에 이렇게 모아서 넣어주기 때문에 손상이 더 크고 그냥 틀어놓는 거는 그나마 소리의 파동이 바깥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장기가 고강도는 유모세포를 공격한다. 세 번째는 불안함에서 빠져있지 않기입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인간은 불안함과 스트레스 반응이 그 후차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겠죠. 가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좋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왔을 때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2가지 방법 추천드리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도 새로운 사랑으로 있는 것처럼 이명도
새로운 학습으로 잊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학습하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신경이 쏠리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릴 수 있어서 이거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요. 이명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극복했던 사람들 있죠. 나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얻는 거입니다. 이명은요,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질환인 게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이명의 고통이, 이명을 안 느껴본 사람은 절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처음에는 괴롭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낄 수가 없어서 그걸 절대 지지해 주지 못하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 부분에서 되게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진짜로 이명을 고쳐서 이렇게 나아진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요, 전 이렇게 해서 극복했어요 하는 이런 긍정적인 사인을 받으면 환자분들이 많이 이 불안에서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의 평소 감정 반응에 따라 이명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뇌 안에 청각을 담당하는 그 청각뇌 부분과 우리의 불안을 느끼는 불안 중추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서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과 이명을 서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명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두 개의 중추를 떨어뜨리게 하는 정신상담요법이나 인지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료진도 모든 환자 접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번째 습관은요, 이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더 선명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너 코끼리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잖아요. 이게 그냥 인간의 어떤 생각의 경로인데, 이명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명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더욱 발달되기 때문에 이명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나도 안 신경 쓰고 싶지만 신경이 써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두 가지 방법 또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명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음악 틀어놓고 크게 심호흡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과 이명 중추도 떨어지고 투쟁 도피 반응도 없어지면서 많이 안정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생각나는 이 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글이나 말로 이렇게 써서 풀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없애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환자분이 계신데, 그 환자분은 이명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자살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괴로워하셨던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이 조언을 해드리고, 그분께서 원래는 강박적으로 이명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들을 이명이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매일매일 쓰기 시작하신 것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렇게 바꾸고 시작하면서 안정이 찾아와서 이제는 치료를 졸업하셨는데요. 그 환자분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방법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습관은요, 인위적으로 귀 청소하지 않기입니다. 귀 청소하겠다고 우리가 샤워하고 난 다음에 면봉으로 막 억지로 후비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좋지는 않은 행동이에요. 웨이도나 이런 부분들을 손상을 가하면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색이 안쪽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면 이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관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코를 훌쩍이는 거나 귀가 이제 먹먹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막 면봉을 덥쑤셔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관장애 환자분들도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귀지 같은 경우에는 귀 안에 있는 상태를 세균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 이물질이나 너무 과도한 기주로 귀가 막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습관으로는요,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키는 행위를 삼가주세요. 극심한 피로 또한 이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 피곤하면 어때요?
당장 내 심장도 피곤해요. 무슨 말이냐면 피를 열심히 구석구석 보내줘야 되는데 혈액순환 자체도 피로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 쪽으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되지 않고 당연히 귀에 손상이 일어나면서 이명이 악화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피로도 피로지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피로도 문제예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피로는 이 뇌를 과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명 레벨이 이만큼이었는데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피로하게 되면 같은 레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명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예를 들어 100%의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딱 80%만 쓰고 몸을 최대한 아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 이 6가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잘 낳고 싶은 분들 왜 이렇게 나 진도가 안 나가지? 했을 때 꼭 이 영상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래요. 이명난청은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귀로 그 병이 찾아온 거거든요. 내 몸이 살려고 회복하고 싶어서 보내는 SOS인 이명. 여러분들 이 영상 통해서 비로소 안정을 찾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5가지만 아시면 더 이상 이명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라는 것은 90%의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이명 난청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한의사인 민예은 원장입니다. 이명은 당연히 병 아닌가요? 병이니까 원인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등 제가 43,000건의 진료를 하며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명에 대한 5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명은 질병이 아닌 증상이다. 좁게 이해하면 난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귀의 신호이고,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의 어딘가가 많이 아프니까 이것을 제대로 잘 치료해달라고 하는 몸의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이명을 귀 하나만의 문제로 보고 귀의 질병이라고만 한정하게 된다면 실제로 치료 방법도 제한되고 치료가 어려워서 환자가 많이 헤매게 되는데요. 이명을 병이 아니라 증상으로 보는 관점, 귀가 아닌 몸, 뇌, 전신질환으로 이어지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명에 관한 5가지 진실 중 2번째, 이명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 아니, 이명이 병명이 아니라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 정말 답답하시죠? 그런데 이 말은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 관여하는 변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노화, 내가 노화가 너무 진행돼서 귀가 안 좋아졌다, 아니면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아니면 오랫동안 잠을 못 자서, 아니면 과로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인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직업적으로도 또 이제 소음이 많이 이렇게 노출돼서 생기는 이명 난청도 많이 있습니다. 3번째, 24시간 소리를 틀어놓으면 안 된다. 백색 소음이든 이명을 가리기 위한 어떤 음악이든 소리재활 치료든 어떤 처방받은 소리든요, 24시간 듣는 거는 결코 좋지 않아요. 우리가 눈은 보기 싫으면 감을 수 있고, 코도 냄새 맡기 싫으면 막을 수 있는데 귀는 진짜 스스로 닫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음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것이 설령 치료음이라고 하더라도 24시간 듣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60분 이내로만, 그리고 전체 볼륨의 60% 이하로만 들어달라는 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요. 적절한 청력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로부터 우리 귀를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지하철 타면 다 이어폰 끼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철렁철렁해요. 이 지하철 소리가 엄청 센데 이거 안 들린다고 소리 이렇게 많이 키워지다 보면 그거 진짜 귀에 안 좋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명난청이 바로는 아니지만 쌓이다 보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장소, 좀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이어폰 끼고 그것을 뚫고 더 듣기 위해서 볼륨을 높이지 마라. 이명에 대한 5가지 진실 중 4번째. 이명은 낫지 않으니 그냥 참고 살아라 입니다. 이명은 참으면 안 됩니다. 물론 친구처럼 여길 정도로 내가 생활에 불편하지 않고 이러면 어느 정도 뭐 참고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친구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맨날 마치 사대기를 막 때리는 것처럼 나를 공격하는 그런 강력한 그 이명은 절대 참을 수 없고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명난청과 같은 경우에는 노화에 따라서 브레이크가 없는 엑셀 페달을 밟는 것처럼 쭉 진행돼요. 쭉 진행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강도와 빈도가 얼마나 늘어나냐.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하루에 한 번 삐 소리 나고 말았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참으면 안 되고요. 얼른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명 자가 체크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5번째. 잘 낫는 이명 따로 있습니다. 이명은 사람마다 너무나 상황이 달라서 진짜 치료율이 높은 케이스에 속하는 환자도 있고 치료율이 낮은 케이스에 속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는 2009년인가요? 가천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을 근거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명 환자분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어떤 이명이 그래도 가장 효과가 좋은지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잘 낫는 이명의 종류는 비위허약형 이명이라고, 이거 한의학적 용어거든요. 비위허약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이명의 원인이 소화기관이 약한 거에 있는 환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비위허약형이라고 분류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것이 원인인 환자들보다 이 이명과 난청 치료를 했을 때 훨씬 다 잘 치료되더라 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어요. 또한 이명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기타 귀에 대한 질환이 없고 신체 회복력이 높은 경우에는 또 역시 잘 치료가 되는 잘 낫는 이명에 속합니다. 근데 또한 정말 너무 오래돼서 이게 치료가 불가능한가 싶은 진짜 오래된 환자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아직 10년 된 이명이 낫겠어요? 뭐 20년 된 이명이 낫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실제 환자분들을 치료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 오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몸에 대한 인과관계가 뚜렷한 경우나 이런 잘 낫는 이명에 속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호전이 되시더라고요. 몸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잘 치료해주면 드라마틱하게 호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에 대한 5가지 진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정말 이명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최소 3곳 이상의 병원을 방문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이명은 안타깝게도 단기간에 빠르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병은 아니에요. 이 괴로운 이명을 극복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과 주치의를 만나 올바른 관점과 치료 방법으로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명 저 20년이나 돼서 어차피 안 나아요. 병원 가니까 그냥 친구처럼 살라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이명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언해 볼까요? 이명 지금은 친구 같을지 몰라도 나중엔 왼수가 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괴로우신 분들이실 텐데요. 절대 참고 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의 저자 민예은입니다. 어차피 이명 안 났는데 참고라도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안 낫는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물론 어려운 질환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귀 하나만 보지 않고 몸 전체로 보면 나을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나을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낮게 하면 좋은데요. 귀로 가는 영양을 회복해주고 귀로 가는 신경과 혈관과 림프의 순환을 정상화해주고 또 귀가 잘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동해주는 영양, 순환, 운동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귀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뇌를 안정화시킨다면 이명이 나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명을 그냥 방치했을 때 더 심해진다던가 하는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명을 방치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명이 처음에는 친구같이 그냥 잠깐 왔다 가고 잠깐 손 가시고 말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명이 빈도와 강도가 늘어나게 되면 첫 번째로 정신 건강이 너무 피폐해져요. 보통 이명 환자분들이 오래되게 되면 강박 증상 생기고요. 불안 증상 생기고 우울해지고 불면이 일어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정신 건강을 너무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삶 자체가 피폐해져요. 노년기의 만성 이명 환자분들은요, 이명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감이 1.7배나 높고 심리적 고통은 1.9배, 무려 한 2배 정도 높고요. 자살 생각은 2.5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명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 나의 노년기에 정신 건강이 매우 피폐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이명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이명 자체가 청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신호여서 이것을 방치하게 될 때에는 청력 저하를 방치하게 되고 청력 저하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사회성이 떨어지게 돼요. 눈이 멀면 사물에서 멀어지고 귀가 멀면 사람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창 활발하게 사회생활할 때는 모르지만 노년기에 청력이 저하되면 정말 고립감이 심하거든요. 사람들이랑 얘기하기 싫어지고 점점 뭐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뭔가 괴팍한 노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명을 방치하면 안 돼요. 이명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뇌 기능이 떨어져요. 우리가 청력 저하가 오래되게 되다 보면 청각 자극이 없게 되고 청각 자극이 없게 되면 언어 자극이 없게 돼서 기억력이 저하돼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지기능 장애, 쉽게 얘기하면 치매 발병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8배나 높기 때문에 뇌 기능을 정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명을 조기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이명 환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평소에 해주시는 말씀이 있나요? 제가 이명 환자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명은 불치가 아니다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책 이름을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라고 했겠어요? 물론 막 무조건 다 낫는다 이 말은 아니지만 불치의 영역이라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나그네처럼 왔다가 친구처럼 곁에 있다가 나중에 나를 가장 학대하는 학대자처럼 있거든요. 우리 봐봐요. 얘 많은 건 괜찮아도 정말 어려운 상사 옆에 있거나 싫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생활 자체가 너무 고통이듯이 나를 가학하는, 폭력하는 그런 사람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것에서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소리 감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은 불치가 아니어서 치료를 하시면 좋겠다. 치료를 하는 것을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명 소리가 내가 얼마나 크냐, 그 소리가 어떤 모양이냐라고 해서 집중해서 이명 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명이 내 생활을 얼마나 침범하냐, 내가 이명 때문에 얼마나 괴롭냐, 사회생활을 얼마나 못하냐, 나의 수면 리듬이 어떻게 방해를 받냐, 이렇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나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것을 우리가 이명 생활 장애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명이 내 생활에 얼마나 장애를 일으키는 지수, 이 생활 장애 지수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명이 정말 작더라도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거나 나의 수면을 방해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꼭
치료가 필요한 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명이 호전되거나 악화될 때에도 항상 이명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이명 생활 장애 지수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요. 제가 이명 환자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이명 치료는요, 최소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원장님, 저 이명 치료 다 해봤어요. 어디 가서 뭐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이런 환자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명이라는 것은 뇌 안에 청각신경로에 잘못된 신호 전달이 있는 거거든요. 이 잘못된 신호 전달이 한 번 생기고 나면 새로운 건강한 작을 새로 생겨서 그 잘못된 신호 전달을 희석화시키고 휘발시키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청각 피질의 재조직화 현상이라고 해요. 쉽게 이야기해서는 잘못된 이런 길이 생겼는데 이 길이 덮어지고 정상적인 오솔길을 이렇게 만드는데 뇌 안에서의 반응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각 피질의 재조직화 증상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정도에는 집중해서 치료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을 왜 참고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명 치료, 이명을 전문으로 매일 120명씩 보는 저희 한의사들도 매번 너무 힘들지만 이 소리 감옥에서 마침내 환자가 해방되었을 때 그 느끼는 보람과 행복감은 정말 그 어떤 치료를 하는 것보다 보람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이명이라는 소리 감옥에서 마침내 해방돼서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안의사의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